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저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름답게 가꾸어드리고 싶은 책민영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28일, 10월의 마지막 한 주간의 첫날이기도 하고요. 정말 아름다운 가을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진 한 주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오늘도 좋은 책 한 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50이 넘은 사람들을 가리켜 중년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인생의 계절 가운데 가을이라는 계절에 비유를 하곤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중년이라는 단어 혹은 가을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요, 왠지 슬프고 우울하고 인생의 뭔가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사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중년기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 류즈민님은요, 외대 동시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20여년간 통번역 일을 해오신 베테랑 번역가이고 통역가이신데요. 이분은 39의 늦은 나이에 이제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자식을 넘기고 이제 갑자기 건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분은 자신에게 찾아온 뜻하지 않는 중년이라는 이제 시간을 맞이하게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나의 중년기와 노년기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년기에 자기에게 찾아온 이 불안감과 초조감의 그 뿌리,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분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 살아온 청년기를 잘 정리하고 이제 남아있는 노년기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불안과 초조함이라는 사실을 이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이제 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지나온 자신의 청년기와 화해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청년기를 돌이켜 보면요, 참 거기에는 많은 실수와 또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만 하더라도요, 젊은 날에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왠지 기억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해서 외면하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저자님은요, 자신의 그런 과거의 삶도 내 삶의 한 부분이었고 정말 내가 그 당시로서는 그런 선택과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온 나 자신도 결국 나의 한 부분이고 정말 그 청년기 역시도 내 삶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더 너그럽고 여유 있게 또 나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러고 난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배워온 여러 가지 인생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노년의 삶을 준비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노년기를 위해서 중년기 해야 할 준비 3가지를 정말 이 책에서 너무너무 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노후를 살아갈 때 필요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정말 요즘 우리 중년기 분들의 대부분의 고민들이요, 이제 정말 길어진 이 수명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남아있는 인생 2라운드 동안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돈을 벌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노후 자금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님의 그 계산법에 의하면요, 우리가 그 노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자녀 교육비를 제외하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만 있어도
부부가 먹고 살아가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노후 자금, 돈 이런 것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분이 제안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과거의 자신의 그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말 자신이 잘하는 일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거기서 잘 추려내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요, 그렇게 어떤 시도를 해보셨냐면요,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글 쓰는 일이었고 책을 읽는 일이었기 때문에 책을 읽고 글을 써서 그것을 이제 블로그라는 곳에다가 옮기고요. 또 많은 사람들과 이것을 통해서 소통하고 교류를 나누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에 올린 그 글들도 바탕으로 해서 이분은 결국 2권이나 되는 책을 쓰는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노년을 위한 제안 가운데 3번째 제가 가장 멋지고 또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요, 바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어떤 성취나 또 이런 그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요,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는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뭔가 성과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시도해 볼 수 있고 툭툭 건드려 볼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시도해 본 게 뭐였냐면 바로 유튜브를 시작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남편이 이제 중국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분이 많은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관심사를 따라서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별로 사람들의 반응이 없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게 되니까요. 어느 시점에서 시청자들의 그런 필요와 본인의 관심사가 이렇게 일치하는 지점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불과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9만여 명의 구독자를 갖는 그런 유튜버로 성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흔히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허접하게 영상을 올려도 정말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고민들 때문에 대부분 유튜브를 이제 이렇게 시작하지 못하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정말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성과나 어떤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이렇게 자신의 그런 관심사를 발전시켜 나갔을 때 그것이 또 어떤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고요. 결국 또 그것이 자신의 그 삶의 어떤 수익 성과도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니요. 그렇게 9만여 명의 구독자를 얻게 되어서 뿐만 아니라 매달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그 수익까지도 얻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의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거든요. 왠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인생에서 내리막길인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것 같고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또 앞으로 뭘 하면서 살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분의 그 책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블로그 활동 저도 뭐 정말 한 4,500명 정도 이웃을 가지고 있지만요. 앞으로 더 많이 이웃과 교제하고 또 소통하면서 저 자신의 그런 관심사를 발전시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저 역시도 지금 제가 가진 그런 관심사를 계속 발전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책쓰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쓰기 이제 프로젝트에 저 자신을 한번 도전해봤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관심사를 또 발전시켜서 또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찾아온 중년기는요. 어떻게 보면 지나온 삶을 잘 정리하고 이제 남아있는 노년의 삶을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라고 주어진 인생의 황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에서 지금이야말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기가 가질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청년기에 그 많은 실수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건져 올린 그런 실제적인 지혜와 또 통찰력들을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고요. 우리 동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중년기야말로 어떻게 보면요, 가장 생산적이면서도 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이 제안한 것처럼 정말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일에 이렇게 시도해보고 또 이렇게 뭔가 제가 해보지 않은 일도 툭툭 건드려 볼 수 있는 그런 모험심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일상을 잘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과거로부터 가져온 그 좋은 체화된 그런 지식들과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고 또 그것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의 책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당신에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책 제목을 읽고 있었는데요. 이 저자님이 쓰신 책은 바로 40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당신에게, 40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당신에게 라는 책입니다. 비록 40이라고 단정을 지었지만요, 사실은 40을 넘어 50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60일 수도 있죠. 인생의 그 본인마다 규정하는 중년기의 그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요, 어쨌든 인생의 제2막 2라운드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그런 용기와 또 제안들을 우리에게 주는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노년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그냥 그렇게 낭비해버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잘 승화시키셔서 여러분도 이분처럼 이렇게 중년기를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고 생산적인 시간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멋진 한 주 되세요.